실제로 통신업은 2년을 버티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100%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기꾼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통신업계는 소위 양아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폰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업계 이미지가 좋지 않은 통신업일수록 제품보다 홍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빨 같은 걸 기대하시는데 사업을 그런 운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신업 경력이 한 15년 정도 되는데 대리점 직원부터 시작해서 점장 생활을 하고 이사까지 진급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만뒀던 이유는 처음 영업 직군을 택했던 이유가 하는 만큼 돈을 벌기 위함이었는데 누군가의 밑에서는 하는 만큼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첫 창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진짜 정말 최악이었죠. 돈이 없는 상태에서 빛으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큰 실패가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말 아끼는 직원이 있었는데 매장을 운영하면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6개월간 월급을 밀렸던 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믿고 따라와줬던 직원인데 그래서 더 미안했고 그때의 죄책감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2번째 실패는 그래도 어찌어찌 첫 번째 매장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어요. 자신감도 생겨서 울산 중심 상권에 2번째 매장을 오픈했죠. 당시 월세가 880만 원이었는데요. 문제는 그때가 단통법 폐지 전이었고 저렴하게 판다는 이유로 경쟁업체 신고가 3번이나 들어왔습니다. 결국 2개월 영업정지를 받았고 1년을 버티다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든 매장을 살려야 됐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중 제일 집중했던 건 당연하게도 마케팅 쪽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케팅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대행사에 의뢰했는데 효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행사가 문제인가 싶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바꿔보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쏟아부었고 결국 돈과 시간만 낭비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마케팅은 내가 직접 해야 되는구나. 그 이후로 마케팅 관련 도서는 물론이고 온라인 오프라인 강의라면 닥치는 대로 다 들었습니다. 블로그를 잘 쓰려면 글쓰기부터 배워야 했고 영상을 찍으려면 편집도 배워야 했습니다. 네이버, 당근, 카카오, 인스타, 유튜브 할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배운 것들을 제 매장에 하나씩 적용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매장이 살아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케팅 공부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판매 자체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문제는 우리가 배운 건 판매하는 방법이지 정작 더 중요한 고객을 만드는 방법이나 그리고 운영 시스템은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시스템과 마케팅 이 2가지에 집중할 것 같아요. 처음 휴대폰 판매점을 오픈하면 고객은 절대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방 고객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픈빨 같은 걸 기대하시는데 사업을 그런 운에 맡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고객을 어떻게 오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시간을 쏟고 공부하는 데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고 안정적인 매장을 빠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통신업계는 소위 양아치 천국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폰팔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많죠. 통신업이 성과 기반으로 움직이는 영업 직군이다 보니 일부 매장에서 무리하게 실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마케팅 대행사에 외주를 맡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마케팅 대행사들은 통신업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업은 소비자로부터 신뢰가 없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제품 자체에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매를 결정짓게 되는 요소에는 가격, 서비스, 사람, 신뢰 등 매장마다 가지고 있는 무게에 따라 갈리게 되죠. 문제는 대부분의 마케팅 대행사들이 통신업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광고를 집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품 중심의 홍보 콘텐츠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가 홍보를 할 때 몇 호점 오픈, 매출 얼마 달성, 순수익 보장과 같은 초보 창업자들을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 성과가 내가 창업한다고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통신업의 프랜차이즈는 차별화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매장마다 같은 제품으로 똑같은 구조,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상권을 선택할 때 일부러 프랜차이즈가 있는 곳에 매장을 오픈하기도 합니다. 개인 매장이 보여줄 수 있는 차별성이나 서비스 깊이가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통신업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십니다. 실제로 통신업은 2년을 버티는 것 자체가 애초에 쉽지 않은 업종입니다. 100% 살아남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사기꾼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하죠. 지금 통신업계를 보면 대부분이 공짜폰 S25 최저가처럼 제품이나 가격 중심의 홍보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 이미지가 좋지 않은 통신업일수록 제품보다 사람 중심의 홍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고객을 잡으려 하기보다 내 가치관이나 운영 철학, 스토리에 공감해주는 소수의 찐팬부터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품은 바꿀 수 없습니다. 가격이 항상 최저가일 수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진정성 있는 내 목소리를 꾸준히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에 공감하는 고객들이 하나둘 모여야 매장이 오래 버티고 통신업에서 살아남을 확률도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마케팅은 사장이 직접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 매장을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외주업체가 대신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의 가치관, 운영 철학, 고객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표현해줄 마케팅 대행사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기까지 통신학개론에서는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저희는 상가 계약 이후 오픈 준비 단계부터 전 과정에 함께합니다. 사전 승낙서 발급부터 필요한 물품 리스트, 판매일과 같은 각종 포맷 제공은 물론이고요. 거래처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처 연결부터 기본적인 정책 이해도 그리고 운영 노하우까지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사장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상권에 맞는 오프라인 활동, 즉 동네 민심을 얻을 수 있는 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진행하고요. 마케팅에 필요한 홍보 콘텐츠도 직접 촬영하고 수집해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당근과 네이버 플레이스는 실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직접 세팅해드리고 사장님이 이후에도 혼자 운영할 수 있도록 PDF까지 제공합니다. 단순히 세팅해주고 그치는 게 아니라 통신업에 특화된 노출 대비 전환율을 높이는 방법, 광고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사장님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마케팅 구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컨설팅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이후 3개월 동안은 업무나 마케팅, 운영 등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오픈만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픈 이후에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사장님을 만드는 과정까지 함께하는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면서 사장님들이 겪는 고민은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내방 고객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매장을 오픈했지만 고객이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는 거죠. 결국 이 부분은 마케팅 문제와 직결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이 좋지 않아서 가격 경쟁력이 없다는 고민인데요. 즉 거래처 정책에서 오는 어려움입니다. 초반에는 판매량이 작다 보니 좋은 정책을 받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판매 성공률도 같이 낮아지니 힘들다고 느끼시는 거죠. 저희는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경험과 노하우는 하나도 숨김없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매장을 계속 오픈해 나가면서 얻고 있는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사장님들께 지속적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면 사장님들이 혼자 운영하면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확실하게 줄여드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는 것과 현장에서 사장님이 직접 채워주셔야 하는 것은 분명하게 나뉩니다. 고객 응대 태도, 후기 관리, 매장 연출, 분위기, 그리고 상담과 판매, 기본기나 실행력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은 사장님 매장에서만 챙길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할 수 없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매출이나 수익에 대한 약속을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수익을 가지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기꾼이 될 생각이 없거든요. 지금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중에서도 순수익이 많게는 2천만 원 이상, 적게는 500만 원 정도 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권도 다르고 운영 방식도 다르고 사장님마다 강점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드리는 가장 큰 가치는 서로 다른 상권, 다양한 운영 방식, 수많은 실패와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나온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사장님들이 수년 동안 겪었던 시행착오를 단기간에 배우고 건너뛰게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서비스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라 생각합니다. 청소 서비스나 이사, 혹은 학원이나 강의 같은 거죠. 물론 독학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사람마다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돈과 시간을 어떤 가치로 보느냐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요. 사실 컨설팅 비용은 직원 한 명의 한 달치 인건비 정도입니다. 그 비용으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잡고 수년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 더 효율적일까요?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처음 휴대폰 판매점을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는 건 과정이 아니라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과정만큼은 저보다 훨씬 더 순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한 달에 수용할 수 있는 컨설팅 인원은 3분뿐입니다.
아쉽게도 1월은 이미 마감되었고 2월 초 일정까지도 이미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이게 딱 내 상황인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이 계시다면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문의해주세요. 여러분이 겪게 될 시행착오를 줄여드리기 위해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